노인이 금융 서비스를 선택할 때 보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은퇴자가 원하는 상품 서비스 선정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임영웅 씨의 못이 중한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영화 곡송에서도 못이 중한디라는 게 있는데 금융 서비스를 바라볼 때 요새 뭐 핀테크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시니어들에게는 과연 어떤 금융 서비스가 중요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령 친화 상품 서비스 수요 및 소비 특성 조사에서 나온 것을 보면요. 시니어들이 희망하는 금융 서비스의 조건은 상담이 좀 쉽고 접근이 쉬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사기에 대한 걱정이 있으니 이것을 방지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노인이 처할 위험 요소 중에 사기를 통한 위협도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산 관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희망하는 금융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할 때 고려하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금융이니까 전문성이 있어야겠다. 또 신뢰할 수 있어야겠다. 무엇보다 친절하면 좋겠다. 그리고 누군가 추천한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속성을 말씀하시고요.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보를 좀 정확히 또 사후에도 알려주면 좋겠다. 설명이 눈높이에 맞게 좀 쉬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새 금융기관에 상품 하나 가입하려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런 절차나 접근 이런 것들을 배려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희망하는 것들, 선택하는 것들, 불편사항 이것을 다시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접근이 쉬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니어들이 되면 아무래도 시간, 공간의 이동에 제약을 받고 좀 더 편한 방식을 찾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프라인 은행 지점을 가는 것을 선호하시는데요. 요즘 은행 지점 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전에 편했던 방식, 전화로 상담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원하시지만 굉장히 복잡해졌고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거래한다? 나이 드신 분들, 특히 금융을 잘 하시는 분들은 보안에 대한 이슈, 사기에 대한 이슈를 잘 알고 계시기에 탐탁치 않게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금융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금융 마케팅이 무엇이냐. 저도 현업에서 한 2년 정도 교육을 잠깐 담당하면서 뭐 실력은 많이 부족했지만 선배님들이나 그 학습을 하면서 어떤 것이 중요할까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업을 잘한다는 그런 분들의 특성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한다면 신뢰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즉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관계를 소홀하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 금융 종사자들이 많은데 실적이 좋거나 이런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정말 상대방을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오래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금융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고 은퇴 후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내 자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가?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기 방지 이것들이 제대로 안전하게 될 수 있는가? 소통할 수 있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으로 그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업에 계시거나 뭐 보험 설계사 선생님도 계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금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부터 애널리스트까지 다양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금융 서비스의 본질을 어떻게 이 세 가지를 형성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요. 먼저 고객을 시니어인 경우에 시니어 고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니어의 입장에서 고객 경험 관리를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유니버셜 디자인 소통이라고 옛날에 오프라인일 때는 뭐 젊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말을 빨리 하면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저처럼 50대 초반인 경우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니버셜 디자인 소통이라는 것은 제대로 그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을 하는 거고요. 특히 요즘처럼 디지털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경우에는 이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쉽게
또 프로세스에서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어떤 절차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눈앞에 있는 그 고객 한 분을 제대로 점유한다. 즉 소통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금융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성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타겟팅 관점에서 목표 고객이 정말 뭐 속된 말로 '내게 돈이 되는 고객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역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생활 속에 여유가 있는 분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략 한 10 에서 20% 정도는 그런 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역지사지로 생각하면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처리해서 가입을 하고 특히 이제 판매 수수료 같은 경우에 초기 판매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재관리에 대한 수수료 수당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등한시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그 한 분을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이분과 소통과 관계를 맺었다고 했을 때 그분의 삶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분의 살아있는 생전과 또는 사후까지 연결되는 요새 신탁이 굉장히 블루오션인데요. 그것까지 연결하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들을 찾는 많은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아주 주거 환경이 열악하시지만 보증금 정도 가지고 계신 그런 선생님의 경우에도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말 한 번 건네고 요구르트 병 하나 전달해 주는 그 요구르트 아줌마에게 나의 남은 자산을 유산을 남기고 싶다." 이런 것을 가지고 법률사무소를 찾는 그런 실제 사례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시니어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삶에서 나를 얼마나 대해주고 나와 소통을 하고 관계를 만들어 가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것이 금융 마케팅, 금융 서비스의 핵심이라는 점이 다시 통하게 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것으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가 만약에 투자하거나 은행에 넣었다면 어떻게 안전을 담보할 것인가라는 게 우선돼야 합니다. 우체국 같은 경우에 보니까요. 플랜카드가 하나 있어서 '와 저거는 정말 시니어를 위해 너무 좋은 얘기다.'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써 있냐면요. "우체국 예금은 정부에서 보증하는 그런 겁니다."라고 물론 단서 조항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러한 너무나도 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실이라도 명확히 홍보하는 것이 주는 심적인 마음의 평안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의 삶은 수입이 일반적으로 적고요. 그다음에 모아둔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금융 의존도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한 안전성은 말하진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어르신들은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은 안전 마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 마진을 혹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지만 그랬을 경우 리스크가 동반을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히 설명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주 물어보지 않더라도 "내가 자네를 믿어. 그냥 이렇게 알아서 해 줘."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요. 특히 요즘에 액티브 시니어들은 너무나도 많은 금융 정보 서비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맞춘 눈높이에 맞춘 전문성을 가진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보증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시니어들이 오프라인의 지점은 줄어들고 점점 온라인 디지털로 변해가고 메타버스까지 얘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고객과 소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콘텐츠 기반의 소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매일같이 보는 몇몇의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계속 보게 되는 이유는 '아 저분은 믿을 수 있구나. 전문성도 있지만 그 전문성을 표현하는 것을 진실되게 꾸준히 설명을 하는구나.'라는 부분에서 제가 '저분의 얘기는 내가 가려 들어야겠지만 그래도 정말 진실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중시하게 되는데 시니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잘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금융 서비스 현란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요. 아주 쉽게 접근하는 것, 신뢰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것, 그리고 자산 관리랑 사기 방지를 해 막아 달라는 것. 이렇게 간단한 세 가지. 물론 그 안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런 것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노인을 위한 금융 서비스는 뭐냐면 노인의 삶의 경험 속에서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필요한 시기에 함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금융기관에서 적용을 한다면 금융의 영업에 단에 있는 많은 분들, 소통하는 분들이 고객 한 분 한 분께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서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디지털 기기라든지 컨텐츠 기반이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특히 고객들이 원하는 사후, 사전에 편리한 접근성 그리고 그 만날 상담 당시에 친절성과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나아가서 뒷단에 소통을 연계하는 그런 방식 너무 기술적이고 팬시하고 이런 것들 뭐 날아다니는 아이디어보다는 정말 시니어들이 원하는 것은 '아 든든하게 믿을 수 있구나. 내가 그래도 여기서는 이 기관, 이 사람을 믿고 이해하고 이분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의 죽음까지 또 그 이후까지도 맡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금융 마케팅, 금융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신탁은 어마어마한 블루오션입니다. 일본에서는 반려동물 신탁도 있고요. 또 치매 환자인 경우에 그들이 남긴 유산들이 일본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데이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요. 최근 본 데이터에서 치매 유병률이 일반적으로 대략 한 10%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이가 85세를 넘어서는 순간 40%까지 치솟게 됩니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는 누구나 나이가 들고 누구나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에 대한 특히 정신적인 걱정이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요. 여기에 더해서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 있어주는 누군가, 특히 금융 서비스 기관,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갖게 될 시니어 비즈니스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상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